진강군 중투쟁 1565일째 되는 날입니다. 8월 15일 석방 문제가 이런저런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박근혜 대통령 8.15 즉각 석방이 국민의 민심이다, 이런 슬로건으로 대구 집회를 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이진강금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 실체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8.15 석방은 50%의 확률이 있다, 이것이 보편적인 입장이고, 제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들을 뵙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8.15 석방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준비위원 발표를 하고 한 달 가까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매일신문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추징금 35억과 벌금 180억을 받은 상태이고, 추징금 문제가 해결이 돼야 사면에 조치가 된다. 구체적인 삼성동 사저 내각 대금이나 또 수표나 현금으로 얼마를 가지고 계셨고, 추징금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계신 거는 기사에 나왔습니다. 지난 제가 회의 때 말씀을 드렸듯이 8.15 때 사면 나오시면은 이 벌금 부분은 해지가 되는 겁니다. 180의 벌금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8.15 석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나오시지 못하고 8월 30일 정상적인 법률국장 8월 30일 공매가 정도죠. 8월 11일 공매 절차가 또 있어서 만약 8월 11일 날 공매 절차가 밝게 되면은 내곡동 사저 또한 벌금으로 대체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문제가 있어서 우리 공화당에서 지금 대책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도 범국민적으로 대통령께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내곡동 사저 문제인데, 이 사저마저 뺏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한 가지 더 분노하는 것은 윤석열 사퇴 이틀 전에 이 압류 조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공매 절차 혹은 우리 당에서도 공매 착수금부터 시작해 보증금이죠. 입찰 보증금부터 시작해서 또 한 달 내에 내야 되는 공매 낙찰 이후에 한 달 내에 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금액은 한 27억 정도가 됩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 금융계통에 문의를 해봤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태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튼 공매 절차가 만약에 8월 11일 날 낙찰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사전은 그냥 대통령 손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벌금 180억 중에 일부를 그 돈으로 대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일단 한 달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일정을 조정을 하고 또 나름대로 그 대체 방안을 좀 세우고 뭐 이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또 답답한 것은 은행에서 아무튼 낙찰된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4군데 알아봤는데 뭐 대출 못 해주겠다는 통지를 다 받아라. 그것도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무튼 8월 15일 이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석방이 국민의 민심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서거 56주기 원래 7월 19일 다음 주 월요일인데 거리두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어제 이화장에서 건국 대통령 실질적인 그 혁명가시죠. 봉건체제에 저항했던 혁명가시고 공산주의 전제체제에 저항했던 혁명가시고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로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만들어야 됐다는 건국을 이루신 혁명가십니다. 어제 여러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추도식을 거행을 했고 그 추도식에 저도 이성호 제보와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추도식에 얼굴을 보여야 하는 그러한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조화 하나 들렁 문해부는 그 면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또 지금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보수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건국 대통령의 역사를 지키고 또 5.16 혁명과 구국의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교과서 국정교과서 채택 문제를 왜 그분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가. 좌파 정권 들어오고 나서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분이 가고자 했던 일이 옳았던 일이고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체제 침탈, 경제, 자유경제 침탈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뒤바꾸려는 그러한 자들의 행위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선엽 장군께서 돌아가신 지 일주기에 우리 공화당은 대구 집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8시에 대전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성명서를 통해서 이 백선엽 장군의 구국의 영웅 또 6.25 성전의 영웅이신 백선엽 장군을 기렸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도 보수 후보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다보동에서 역대 한미 사령관들께서 모이셔서 공식적인 행사를 했는데도 그 행사를 주최해야 될 국가보훈처처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 국방부 장관은 인사만 해서 다보동 전투의 성전에 대한 말 한마디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정신, 박정희 구국 대통령의 정신, 박근혜 자유통일 대통령의 정신과 또 우리를 지켰던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본받쳐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셨던 백선엽 장군이나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만이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챙겨보자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참 군인이시고 참 애국자이신 최영석 대령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면하시기를 비는 마음에서 제가 지방 투어 중이라서 사무
총장과 황근영 최고께서 상가에 다녀오시고, 또 부산현충원, 영면하실 부산현충원에 현수막을 저희들이 붙이고 주관하는 부분을 봅니다. 정석 대령님께서 참 군인이시고 참 애국자이듯이 그분들의 유가족 또 가족 자제분들도 참 애국자이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오늘부터 실시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통해서 그들의 무능한 방역 시스템, 백신이 확보, 치료제 문제, 치료제에 대한 거짓, 이런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무능하고 또 정부가 무책임한 부분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당하게 생겼습니다. 자영업자는 이제 절기를 뛰어넘어서 분노의 단계, 이제 절망의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또다시 이런 절망의 단계로 가면 자영업자는 다 무너집니다. 그동안 이 K방역을 자랑했던 문재인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일본 얘기하는데 동교보다도 훨씬 더 많은 확진자들이 수도권에, 서울에 지금 나타나고, 방역 책임자들은 변명하기 바쁘고, 청와대는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그렇게 K방역 국제회의에 가서 국민들하고 담화해서 국민하고 대화하던 말마다 K방역 하는 그들은 사라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거짓입니다. 그들의 K방역은 정치쇼에 불과했다. 그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에 우리 공화당이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서명대 운영 부분이나 집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날 있었던 대구 집회는 33도라는 기록적인 7월 폭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지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또 그 힘든 과정에서도 버텨주시고 같이 행진해 주시고, 또 K방역에 잘 맞추어서 이렇게 대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자나 제가 이렇게 거리두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튼 방역기관이나 대구시나 경찰 쪽에서 이런저런 압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야당이 또 야당답게, 우리 공화당답게 투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일탄치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언제나 개인 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2부 집회 때 아스팔트에 앉아있습니다. 그때 사실 기온이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 아스팔트에 앉아서 그 한나절을 거기 계시고 행복하게 해주신 분들은 정말 존경스럽고, 그분들이 우리 공화당답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직접 생산에 종사하시는, 그 다음에 경영주, 사업주분들, 또 자영업자분들, 저희들이 존진과 함께하는 희망배달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저희들을 아프게 합니다.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실시입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아르바이트 청년들이나 또 일을 하는 일반 사람들이 일자리가 거의 반으로 줄어버렸다. 왜? 본인들 스스로가 일하는 사람을 줄 수 없는 상태고, 이제는 가정 자영업으로, 가족 자영업으로 변화하는 상황들이 많고, 그 일자리가 그냥 명목상 돈을 들어서 실거 일자리나 단기 일자리로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정말 이 정부는 정말 나쁜 정부이다. 청년들의 알바 일자리까지 다 뺏어버리는 최저임금 인상 제도는 지금 노동계에서는 10,000원도 넘어서 14,440원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경영계에서는 8,740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공화당은 이미 이 최저임금의 동결을 우리가 지난 총선 때 이미 발표를 했고요. 또 이 최저임금의 동결이 지금 경제의 밑바닥에 움직이는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제 자영업자들이 드디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에 대한 동결 문제와 52시간 근로제 5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는 이 7월 달에 52시간 근로제는 전면 폐지돼야 된다. 52시간 근로제를 통해서 기업주도 제대로 된 경영을 하지 못하고 사업장마다 진짜 아픈 목소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일을 더해서 돈을 더 벌어서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중소기업 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의 똑같은 목소리는 경영을 하고 있는 사업주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지금 시간의 수당으로 많은 돈을 벌던 사람들이 그 수당 자체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 이론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 전체적인 흐름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그러한 악수를 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정책전략연구원이 제대로 좀 활동을 해주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당의 입장을 발표를 하고, 그 발표 내용들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또 시장 상인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참 얘기하기가 싫은데, 7월 11일 날 동아일보에서 윤석열 전 경찰총장이 윤석열 씨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은 문재인을 절대로 구속시키지 않을 거다. 한간에서 윤석열 쪽에서 이재명이 되면은 문재인은 구속되고 자기가 되면은 문재인 구속하지 않겠다. 그 맥이 문정권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걸 수사했듯이 문정권을 살리기 위해서 조기 사퇴를 해버리고 정치권으로 들어온 윤석열의 민낯을 다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가 얘기했던 내용이 권력이 셀 때 남용하면 반드시 몰락하게 되어 있다. 그건 무모한 짓을 그런 무모한 짓을 절대 하지 않겠다. 표현은 이랬지만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 절대 문재인을 구속하지 않겠다는 것. 무슨 이런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일주일에 4번 10시간씩 강행하고 법리책에도 나오지 않는 묵시적 청탁, 경제공동체 이런 부분을 들고 나와서 22년형을 때리고 4년 4개월째 아직도 옥중 인신감금을 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또 분단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 분단된 전 자유우방의 그 정보기관이나 이 지도부가 우려하는 것이, 분단국가에서 어떻게 정보기관의 수장 3사람을 다 구속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주동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100여 명이 자유파 사람들이 감옥을 보내고 정부 수장 3사람을 구속시키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22년을 때리고
본인들은 33년 때린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 그것도 강압 수사를 통해서. 최순실에 대해서 억압 수사를 통해서 거짓 증언을 하라고 강요했던 그 윤석열 경찰 아닙니까? 거짓 태블릿 PC를 지금 수사받고 있는 특검팀의 사람이 특검보가 들고 나와서 거짓 태블릿 PC를 들고 진짜이냐 그런 쇼를 했던 그게 윤석열이 속해있던 박영수 특검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동했던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돈 한 번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데 뇌물죄를 엮어서 국시적 청탁으로 엮었는 그 사람들이 43살밖에 안 되는 가짜 수산업자의 사기에 속아가지고 박영수 특검 대부분 윤석열도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잖아요. 본인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입에 거론하기도 싫은 김무성 한 사람 때문에 기자들이 몇 사람이 젊은 기자들이 지금 다 감옥가게 생겼습니다. 김무성하고 탄핵을 주동해가지고 20명, 40명 얘기를 들던 박지원 박근혜 대통령 1심 가기 전에 절대 구속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그 뇌물차였던 홍준표 박근혜 대통령 이름 팔면서 대구에서 국정 하다가 했던 주호영 아니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폐악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국회는 조용합니다. 즉각적인 특검을 하고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뿌리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를 캐야 되지 않습니까? 이자를 사면했던 사기죄를 사면하는 누가 이 사기죄를 사면하라고 건의를 했는지 그 건의한 사람이 공범 아닙니까? 공범. 그런데도 정치권은 조용합니다. 언론 방송도 조용해요. 저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됐으면 되겠습니까? 자유우파를 견련시킨 자가 보수의 대통령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도 감옥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고 참군인인 이재수 사령관 우리가 토요일날 참배도 하고 갔지만은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살을 하셨겠어요. 저하고 자살하기 3일 전에 통화를 하면서 우리 공화당이 참 옳은 일을 하는데 본인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참여를 못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금도 그분의 동생이 가끔 연락을 주시면서 현충원 참배를 통해서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입장을 밝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에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본인이 문재인 정권의 망나니 춤을 정권 유지를 위한 망나니 춤을 촛불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권력 찬탈을 정당화한 그런 일을 했는 게 윤석열입니다. 동아일보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기겁을 하겠습니다. 내로남불 때문에 우리가 4년 동안 보수파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졌는데 윤석열이 대놓고 지금 내로남불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수사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정치보복 수사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방법입니까? 국민들은 윤석열이가 정치보복 수사에 앞잡이 역할을 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서민을 알지 못하는 정치인이 서민활동을 하겠습니까? 군을 가져왔던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고시생활하면서 후배 고시생들 수임락 사주고 검사하면서도 후배들하고 수임락 사주던 윤석열이가 도대체 무엇을 알고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겁니까? 윤석열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윤석열을 아는 사람도 다 아는 겁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그 정권 교체를 하는 도덕성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정권 교체를 하는데 기본적인 체제에 대한 확신이나 기본적인 선과 악의 구분이 없는 도덕성이 바탕이 되지 않는
정권 교체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반동세력인 문재인 정권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도덕성이 결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또 여야 연정이라는 개헌이라는 걸 들고 나와서 나라를 엉터리로 만드는 그런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지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내곡동 사주도 자기 사퇴 이틀 전에 내곡동 사주에 가압류를 했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그런 자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위로와 유감을 표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강조하고 위로와 유감을 표한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치가 떨립니다. 용서할 수가 없는 오늘부터 시작되는